여러분, 어른이 되면 말이죠.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내 파이, 나의 몫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몫을 더 크게 하려면 내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해요. 누구에게? 모르겠어요. 기회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가는 내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면 그건 참 쉬워요. 회사에 다니면 나의 직속 상사나 내 회사의 높은 분께 나를 이제 인식시키고 눈도장을 찍고 내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를 얻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의 상황이 된다면 그 상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누가 고객이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나의 이 가능성, 내가 가진 제품의 가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나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누구한테 펼쳐 보여야 나의 살 길이 열리는가는 정말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사회에서의 나의 가치를 알아내는 방법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하는 지문이에요. 같이 한번 꼼꼼하게 봅시다. 처음부터 굉장히 문장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맨 앞에 이렇게 as 원급 as가 나옵니다.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왜? 문도에 이렇게 원급 as 원급이 나오면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문두에 나오잖아? 문두의 문장 앞의 원급 비교. 자, 이거일 때는 첫 번째로 비록 뭐뭐 하지만이라는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양보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딱 뭐뭐답게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비록 뭐뭐 하지만이 맞아요. 그래서 아주 irritating, 성가시긴 하지만 무엇이? 지금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에서 it은 가주어예요.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가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진주어 바로 앞에 있는 foreign individual, 얘가 이제 진주어의 의미상 주어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개인이 go to all the effort,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 competing offer, 경쟁 제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as irritating as, 아주 성가시긴 하지만, 비록 성가시긴 하지만, 자, 여기 이렇게 돼서 지금 부사절이 돼요. Let me explain. 나에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내가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뭘 설명해? 자, 이 목적보로 쓰인 explain 동사 원형의 목적어가 바로 뒤에 간접 의문문으로 나옵니다. Why? That is such an effective strategy. 왜 그것이 그렇게도 효과적인 전략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such a 혁명,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such a 혁명이죠. 자,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는 so형 어명이 있습니다. 요 어는 관사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대신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갑자기 나타났잖아, 이 대신 뭘까요? get a competing offer를 얘기합니다. 경쟁 제안을 받아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경쟁 제안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 경쟁 제안, competing offer, 이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이제 이직 제안이라던가, 우리 회사 올래? 하는 이직 제안, 아니면 스카우트 제안, 우리 이런 자리가 났어요, 올래요?
라고 하는 스카우트 제한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 제한을 뜻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픈 거야. 도대체 경쟁하자고 뭐 다른 회사가 나한테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 한번 겨뤄볼래? 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요거 설명하는 게 되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Get a competing offer. 그러면 다른 회사로부터 그런 이직 제안,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성가시게요. 일단 나를 알려야 되고, 그치? 내가 일자라는 거 막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뭐 이런 매체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근데 엄청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치? 그래서 성가시다라고 as irritating as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얻잖아? 이런 제안을 받잖아? 그건 진짜 효과적인 제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보자고. 뒤에 이제 나오니까. appraising an individual's value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appraising이라고 하면은 평가하다라고 하는데 가격 책정도 appraising이라고 합니다. 평가하다, 가격을 측정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appraising이라고 해서 바로 value, 그냥 value라고, 이건 value 이미 나와 있잖아. 가치를 평가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다 뜯어보고 가격을 측정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같은 이제 동의어를 살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이제 evaluate도 되고요. 알았지? 그리고 estimate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나왔죠. 그것도 in the workforce, 모든 직원 중에서인데,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일꾼들 다 이렇게 하나의 단체 명사로서 workforce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사 주어는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is가 나왔고요. 모든 직원 중에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a very difficult proposition,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roposition이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어휘가 좀 어려운 어휘인데요. 요 자체는 처리하기 까다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처리하기 까다로운 과제, 문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과제나 문제가 아니고 처리하기 까다로운 거야. 근데 앞에서도 difficult가 나왔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There isn't an exact amount. 자,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금액, 무슨 금액? That is universally fair to pay any given job title. 자, job title이라고 하면 직책이고요. given 하면 특정, 주어진, 특정 이럽니다. 그래서 any given job title, 그 어떤 특정 직업이건 간에 거기에 보수를 지급하기에 동사 목적어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급하기에 보편적으로 공정한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선행사는 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unexact amou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직책이든 간에 그것의 보수를 지급하기에 아주 보편적으로 알맞은 그런 정확한 금액, exact amount는 there isn't,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There are too many variable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자, 근데 이거 굉장히 간결하지만 강한 문장입니다. 이 변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무엇에 변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어떤 직업에든 돈을 지불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다양한 급여 결정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따라서 companies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competitive pay. 경쟁력 있는 급여.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좀 적게 주면은 아무래도 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급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급여를 좀 내리거나 하자고 이제 직원들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항상 언제나 그 정원의 한 20% 정도는 이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장 입장에선 되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지? 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급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워크포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 경쟁력 있는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Through salary survey. 그러니까 급여를 조사한다거나 other data, 다른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합니다. But, 그러나 it's more of an art than a science. 근데 그것은 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그것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determine competitive pay입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more of an art than a science. 자, 여기 봐봐. more than이야. 예술적인 것입니다. 과학이라기보다는. 자, 봐봐. 여기 앞에서 서베이라던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잖아. 약간 과학적이라고요. 그렇죠? 과학적 사고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술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기초하는 정밀한 계산보다는 아무래도 감각 그리고 경험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축의미 추론이 나왔을 때, 자, 함축의미 추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Estimating an employee's value 하는 것은, 직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요? Subjective process라고, 주관적인 과정이라고 그 얘기가 나왔죠?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best handled, 가장 잘 다뤄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잘 다뤄진다고 했어요? 바로 comparison. 그 비교를 통해서 가장 잘 행해지는 그런 주관적 과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 직원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요 문장이 되게 좀 까다롭게 느껴지긴 했었을 겁니다. The best way to appraise worth. 그래서 지금 가치를 평가하는 또 나오죠. appraise 또 나오죠.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is similar to 무엇과 유사합니까? How you appraise a house. 자, 의주동이면서 당신의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best indicators of home value. 자, 주택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 중에 하나는 one is죠. 그중 하나는 is to see. 알아내는 것입니다. 뭘 알아내? What other houses have sold for. 자, 다른 집들이 for what이에요. 어떤 가격에. 알았지? for what이야. 어떤 가격에 팔렸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have sold에서 이렇게 지금 sell, sold잖아요. 그죠? 근데 이 sell은 꼭 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팔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수동태 안 쓴 겁니다. 팔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 전에 팔렸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for what,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주택 가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도입하고 있어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라던가 이것은 집값의 가치, 집의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서로 유사한 시장의 기반 평가가 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you have other competitive offers or bids on a home. 자, 어떤 주택에 대해서 당신이 가진다면 뭘 가져? 다른 경쟁적 제한이나 비즈라고 하면 가격 제시예요. 특히 경매 같은 데서 나 3만 그럼 저쪽에서 이제 딱 이렇게 자기 번호표 들고 난 4만 그럼 나는 이제 4만 5천 이러면서 서로 가격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부르는 가격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가격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주택에 대해서 다른 경쟁적 제한 더 높은 가격 혹은 가격 제시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it sets its value in the market. 봐봐. 여기서 it은 집이에요. 요 문제는 좀 기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 말 잘 들어봐. 그 집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가치, 시장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경쟁 제한 덕분에 시장에서 얼마짜리인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문제의 문장입니다. 원래 제가 더비교급 이렇게 되면 꼭 제가, 여러분, 이거 비교급, 더비교급,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와요.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온다면 이 문장이 나오겠죠. 이 지문에서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좀 생략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우리가 문맥으로 맞춰봐야 되는데요. home is 이게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 주택이 다른 집과 더 다르면 다를수록 이렇게 되고요. 더 어렵다. 무엇이?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to appraise 하면은 이게 이제 진주어가 되는데 이 진주어 다음에도 더 홈이라던가 그 집, 그러니까 다른 집들과 다른 그 집이라던가 아니면은 it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것, 그 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과 더 다를수록 그것은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소리가 돼요. So the same is true for employees. 그리고 직원의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 진짜다. 그러면 뭐예요? 마찬가지다. 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The best way to establish value. 그 가치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is to see. 보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보다는 알아내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see, 알아내는 것입니다. competitive offers. 그런 경쟁 제한,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부터의 그런 일자리 제한, 더 좋은 일자리로의 제한, 이런 것들을 받는 것 혹은 알아내는 것, 그것이 내 가치를 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맨 앞에서는 처음에 이런 경쟁 제한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제한이라고 했죠. 무엇에 대해서 효과적인 제한이야?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지금 처음부터 깔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나 경력직의 시장에서는 내 가치를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도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집값 평가받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집값 평가를 받듯이 실제로 경쟁 오퍼, 이 제안서, 우리 회사로 올래요? 하는 이런 걸 받아봐야 진짜 내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문이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공부 왜 하고 있어요? 내 몸값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떠올려 보고, 아, 그때 내가 그런 지문을 읽었었지? 그럼 나의 가치, 나의 몸값을 지금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 하고 생각이 들 때는 한번 열심히 움직여보라. 다른 회사에서 경쟁 제한, 이렇게 이직 제한 같은 걸 받을 수 있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 별표 많이 한 문장 있었죠? 자, 이 문장. 짧지만 아주 강력한 문장이었어요. 다양한 급여 결정 요인을 암시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 문장 있죠? 요 문장 되게 복잡했잖아. 그치? 문두의 원급 비교 와가지고 엄청 복잡했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제, 제목, 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 근데 어법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몇 개가 딱딱 걸렸죠. 그래서 지금 서술형으로 나올 게 두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문장, 서술형. 그리고 나서 문장의 위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제는 무엇이 되는가? 직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쟁 제한을 통해 시장에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영어 제목 3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valuing people like property. 재산처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그래서 콜론 하신 다음에 why competitive offers matter. 왜 경쟁 제한서가 중요한가? 그리고 market worth 시장 가치라는 소리죠. 그리고 콜론한 다음에 how to appraise talent in a complex world.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제 재능을 인정받는 방법, 재능의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why the best way to prove your value is get another offer. 왜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왜 is to get another offer. 다른 제안을 받는 것일까 하는 이런 것도 영어 제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 1 4번 나가봤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딱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 2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라이크, 그리고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다 부탁드려요. 더 열심히 수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서로 전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